이제 원래 어떻게 보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면서 가장 중요한 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온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했잖아요. 그러면 온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 접하는 경우예요. 그 접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게 이제 원에서 제일 중요해요. 접한다라는 것은 뭐였어요? 앞 시간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원이 있으면 접한다. 원의 중심에서 접한다는 것은 이건데 이 직선까지 이루는 거리를 d라 가면 그 d와 반지름이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판별식 d는 0으로 해도 돼요. 이게 이제 접하는 건데 이 접하는 형태의 문제가 총 3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기울기가 주어진, 즉 이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 접선과 만나는 요 점이 있죠. 요걸 우리가 뭐냐면 접점이라고 하거든요. 접점이 주어진 경우가 두 번째예요. 이 두 번째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만해요. 별로 어렵지가 않고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원이 있으면 이 접선이 있는데 어디를 가르쳐주냐면 온 밖에 한 점을 가르쳐줘요. 이 온 밖에 한 점을 x, y라고 뭐 a, b라고 가르쳐주는데 이 점을 가르쳐주고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이게 제일 복잡해요. 그래서 총 3가지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쉬우니까 금방 따라오는데 세 번째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각오를 하시고 수업에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쉬운 거니까 빨리 할게요.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요, 그냥 공식을 외우시면 돼요. 공식 어떻게 나오냐고요? 방금 했던 거예요. 중심과 반지름이 같다 해서 나올 수도 있고 판별식 d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r제곱이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m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외워서 사용하시면 돼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n이다. m제곱 플러스 n은 다 안에 들어있어요. 루트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다고요? 네, 맞아요.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다면 이 mx 플러스 n은 y좌표에다가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n의 값이 나오겠죠? 그 n이 뭐냐면 이것이 되는 거예요. 판별식 d를 이용해서요. 판별식 d가 0이다 하시면 되고. 그래서 나오는 게 식입니다. 이 식을 적용할 수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과서에 냈지만 예제 추가로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래요. 이게 접하고 기울기가 2래요. 기울기가 2래요. 뭐 대입하시면 돼요. m이 2라는 얘기죠. 그럼 m이 2예요. 반지름이 몇이라고요? 4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4예요. 그 4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식은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4 루트 m이 2라 했으니까 2의 제곱 더하기 우리가 정리하면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5가 우리가 구하려는 답이 되는 겁니다. 끝!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교과서 146쪽에 문제 3번을 푸시면 돼요. 이게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구하기에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찾기만 한다면 우리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자, 이게 접선의 방식 첫 번째고요. 두 번째까지 쉬우니까 빨리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쉽긴 쉬운데 좀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규칙을. 일단 우리 교과서에는 첫 번째밖에 없어요. 원 위의 점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이 있어서 첫 번째 공식밖에 없어요. 물론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위의 점,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있고 접할 때 이걸 접점이라는데 이 점이 x1, y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랑 1이라고 한다면 이 제곱을요. 제곱은 x가 2개예요. 그렇죠? r의 제곱은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이 x가 2개인데 그 2개 중에 하나에다 그냥 1을 대입하시면 끝나요. 끝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1번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 위의 점 2,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대입하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x, y는 8. 그래서 얘가 x1, y1인데 이 값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2를 대입하면 2x 마이너스 1 되면 마이너스 2y는 8. 따라서 우리가 보내는 x 마이너스 y는 4. 이렇게 하시면 답이에요. 끝. 첫 번째 접선은 쉽죠.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문제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인데요. 우리 교과서에 없어요. 근데 원칙은 간단합니다. 보실래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에요. 제곱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x-a, x-a로 분리. y-b는 y-b, y-b 분리. 그리고
1이니까 x에다가 x1 하나 대입하고 y 빼기 b에다가 1 하나 대입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간단하죠. 한번 해볼게요.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4래요. 분리하라 했잖아요. 하시고 는 4. 저만 신났나요? 미안해요. 1,-3이니까 얘가 x1, 얘가 y1. x1이 뭐예요? 이 앞에 1을 다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 넣어주면 1 빼기 1은 0이네요. 미안하네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y 플러스 1은 4. 정리하시면 1을 약분하면 2 y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게 직선이에요. y는 이게 마이너스 1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이 직선이에요. 이 자체가 y는 마이너스 2가 답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요거는 뭐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요거예요. 여기서 x제곱 더하기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이거 일반형 이제 형태로 말하면 제가 지금도 말 안 했는데 이건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직선도 똑같죠.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인데 기본형이나 표준형이나 다 똑같아요. 제곱은 둘로 쪼개서 그냥 하나 대입하면 돼요. 표준형은 어떻게 되냐? x제곱, y제곱은 역시 똑같아요. 얘도 x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요. 뒤에 ax가 나올 거고 y가 있어요. 얘는 제곱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2분의 x 더하기 x 둘로 쪼개는 겁니다. y 더하기 y 더하기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하나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요건 뭐 여러분들이 앞에하고 똑같으니까 하시면 되고 요건 뭐냐면 2분의 x 더하기 x인데 하나에다 x1 대입하고 2분의 y 더하기 y인데 y에다 하나 대입하시면 돼요. 좀 어렵죠? 우리 교과서 안 나왔어요. 문제도 잘 안 나오고요. 근데 이런 문제 가끔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냐? 위의 점이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x 분리시켜요. x1 x 얘도 y1하고 y1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는 2분의 x 더하기 x인데 하나에다 1 더하기 얘도 똑같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y입니다. 2 곱하기 2분의 y 더하기 y인데 하나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0 하시면 되고 이걸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x 그 다음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약분시키고요. 얘가 x 대신에 1이 들어가면 x 더하기 1이 되겠죠. x 더하기 1이 되고요. 플러스 여기도 약분되고 y 더하기 그렇죠. 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시면 x 빼기 3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y 마이너스 3 빼기 2는 0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x가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y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인가요? 네, 요것을 계산하시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6은 0 되나요? 그럼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기 이제 우리가 보려는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원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종류를 보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접점이 주어진 경우, 그리고 이제 지금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접점이 주어진 경우는 x1 x 더하기 y1 y는 아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위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원밖의 점이라는 게 이런 얘기예요. 원이 있고 밖에 있는 P점 A, B를 가리켜주고 여기에 긋는 접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접선은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풀 때는 1단계 먼저 하실 게 있어요. 1단계 뭐냐면 이 접점을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단계 접점을 먼저 잡습니다. 두 번째가 접점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돼요. 접선의 방정식 아까 뭐라 했어요? 접점 P에서라면 요거죠, 요거.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간 게 뭐냐면 이 접점은 이 원위의 점이기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아래 제곱에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따 문제 풀겠습니다. 그런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는 한바퀴 한 점, 즉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난다. 그 점을 요 접선에다 대입해서 x1과 y1을 찾아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돼요. 자, 복잡하죠?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점 3,0에서 이 원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래요. 자, 그럼 뭐라고요? 접점을 먼저 잡는 거예요.
접점을 뭐라고 잡냐면 x1, y1이라 하자. 접점 x1, y1이라 하자. 접점을 쓰시면 그러면 얘 x1, y1이니까 이 접점은 원위에 있죠. 원위에 있다는 게 뭐예요? 이걸 대입했을 때 만족해야죠.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일식. 근데 이 접점을 지나는 이 직선은 우리 x1, x 더하기 y1, y는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세 번째가 이렇게 뭐냐면 근데 이 접선은 얘가 x1, x 더하기 y1, y는 3이라는 접선인데 이게 3,0을 지난대요. 이 3,0은 뭐냐면 x 대신에 3, y 대신에 0을 대입하시면 성립해야죠. 그래서 내가 3,0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3,0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3y1 더하기 0은 3이 돼서 x1이네요. x1의 값은 1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그 x1을 어디다 대입하냐면 이 x1을 내가 세 번째 식에 한다면 세 번째 식을 1식에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어떤 식, 예를 들어서 x1 더하기 y1은 3이라 이렇게 나왔다. 그럼 y1은 3만에서 x1 했고 요거를 1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x1이 나왔기 때문에 대입을 하시면 간단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x1 대입하시면 y1의 제곱은 2가 될 거고 그럼 y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접점이 몇 개가 나오죠? 2개가 나오죠. x1, y1이라고 했으니까 접점을 어떻게 돼요? 1,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이게 두 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접점이 2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개가 나오면 요 식을 어디다 대입해요? 그렇죠. 요거를 이 식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이 식. 요게 접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식을 대입하면 1x니까 x 플러스 루트 2y는 3이 될 거고 x 마이너스 루트 2y는 3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원 밖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좀 어렵죠.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 접점을 잡아라. 그리고 그 접점에서의 지나는 점이니까 원에다 대입한 거 그리고 접선이 되더라.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을 접선이 지나기 때문에 그걸 대입해서 x1과 y1을 찾더라. 마지막 다시 접선에다가 대입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답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소 복잡한데요. 이게 원의 방정식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문제 5번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148쪽에 있는 문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니까 꼭 복습하시면서 완벽하게 익혀주도록 바라겠습니다.